차이나 덤핑에 개인정보를 빼앗기고 있는 한국인들, 식민화를 잊었는가? 제가 대한민국 정신 좀 차리라, 요새 이제 잔소리만 늘어갑니다. 식민화란 부가가치 창출의 주도권을 특정국에 빼앗기고 내치와 외교의 자주권을 박탈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식민화의 핵심은 부가가치의 주도권의 박탈, 그겁니다. 정치 외교는 부차적인 거예요. 철도를 깔고 그 옆에 물류창고를 만들고 도매, 소매, 금융의 전 과정, 식민지 구성원들을 이류 국민으로 만들고 부가가치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것, 그게 식민화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반미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부가가치를 수탈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겠냐? 생산, 유통, 금융에서 우리가 이 정도 주도권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 이 반미주의자들아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동맹관계를 식민관계로 환원하는 돌대가리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자들과는 정치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은폐된 실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들을 민주화 투사라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제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들은 반미주의자들이자 친중 세력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 산업 지식과 인프라, 인재를 도둑질하는 것에 무기력하게 당해왔습니다. 2010년대에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산업, 그리고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의 전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쟁 관계고 중국의 산업 약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헬렐레하며 시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우리의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인 산업을 위협하는 건 중국입니다. 지금 시대는 또 온라인 유통의 시대이기도 하죠. 핀테크가 연결된 온라인 유통은 개인 정보에서 개인의 소비 취향, 생활 패턴까지 AI로 분석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죠. 뭐 하나만 검색하면 물건 살 때까지 광고가 뜨고 문자 오는 거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의 초저가 상품 플랫폼들, 알테시라고 하죠. 알테시, 알리, 테무, 쉬민, 그 셋 알테시의 개인정보를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검토해 볼게요. 박순장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이런 현상을 머리가 쭈삣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5일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셨어요. 이 박순장 사무처장님이. 내일 7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알기테무도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단체와 똑같이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만큼 국내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개인정보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 박 사무처장의 말이에요. 상품 구매하는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도 탈탈 털려나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통관번호, 접속 기기 종류, 운영체제 종류, 접속한 페이지, 해당 페이지로 이어지는 출처, 대략적인 IP 주소까지 왜 수집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이 수집된 정보가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의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있다고 해요. 이게 그들의 개인정보 처리 지침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어보는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안에 대해 동의하고 알테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Beijing's propaganda engine is pulling data from Chinese Tech Forum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번역을 하면 베이징의 선전선동 엔진이 중국의 테크 기업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니까 미국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의 프로파간다 부서가 선전선동 부서가 뽑아가고 있다고요. 쇼핑 앱 그리고 게임 앱에서 수억 명의
미국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자, 호주 싱크탱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서를 냈냐면 중국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 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정보기술 기업들과 연계하여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테무는 중국 국영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인 거야, 여러분. 기업이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까라면 까는 거고 민간 기업이 사실상 없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선전선동 기관들과 공유하고 있다. 자, 호주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언론사는 매일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는 부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보위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국외 이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그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딴 데는 벌써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딴 데는 싱크탱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좀 알아봤어요. 저는 이런 위원회가 왜 이런 업무를 하는지 담당 기관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정원도 다 이런 업무에서 배제해버렸잖아요. 왜 이런 거를 위원회가 하죠? 정부 부처, 국정원, 수사기관도 해야지. 왜 위원회로 전부 다 이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부위원장은 차관급이고요. 이야, 장관급 위원회가 참 구석구석 많습니다. 직원은 171명. 2023년 세출, 그러니까 쓴 돈은 589억 2,400만 원 썼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증액이 17.39%가 있었더군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장관급 자리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나요? 장관 대우 자리를 만들어서 의전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 하시던 분들이 여기 위원장 하시던데 공무원들이 자기 승진할 자리 늘리고 싶은 욕망과 이렇게 위원회 자리 만들면 좌파에 진지전하기 좋거든요. 이 진지전하고 있는 좌파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위원회들을 만듭니다. 좌파는 여기 들어가죠. 박아놓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들의 인사 비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항상 가성비 최악의 퍼포먼스를 하지. 이미 해외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미국과 호주의 싱크탱크들 이런 게 진짜 거버넌스 시민사회죠.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위원회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거버넌스가 개선이 됩니까? 이런 비효율 잔뜩 낀 위원회를 공무원과 좌파만 좋은 위원회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저는 거버넌스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위원회 있죠. 이건 유명한 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알리 테무 등과 제품 안전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우리나라에 보내는 제품 안전하게 보낼 거지 협약식을 한다는 거예요. 허허.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 제품 안전 협약식이 아니라 덤핑의 공정성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덤핑은 시장 파괴 행위예요. 시장 파괴 행위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과업입니다. 면피성 서류 작업만 잔뜩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 앞에만 서면 헬렐레 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 정말 짜증납니다.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